자, 이제 이어서 할 건데, 아까, 음, 우리 예제 1에서 이 PSD 파일에 있는 레이어를 가지고 활용을 해봤고요. 여기 지금 보면 미니언즈 이미지가 있는데, 어, 두 번째 요 파일을 꺼내서 합성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지금 얘는 파일이 커서 비율이 줄어 보이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중에 파일을 내가 화면에 맞게끔 뭐 제어하는 것들 중에서 돋보기를 빠르게 따닥 더블 클릭해도 100%로 되고, 그리고 스페이스만 눌러서 이렇게 보면은 화면을 언제든지 이동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해주고 싶은 거는 여기 이 폴라로이드 필름 같은 요 안에다가 미니언즈를 넣어주고 싶거든요. 네, 그 전에 미니언즈에 여기 안경색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잠깐 뒤에 두고, 자, 이 파일을 먼저 작업을 할 건데, 내가 여기 안경을 좀 크게 보기 위해서 확대를 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언제든지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동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비트맵 파일은 확대를 하면 이렇게 픽셀 이미지가 보여져서 깨지는데, 100%로 따닥 더블 클릭하면 100%로 보여지는데, 여기서는 지금 괜찮아 보이지만 파일을 확대해서 보면은 비트맵 이미지는 깨져요. 그래서 파일을 함부로 작은 거를 막 늘려주면 안 돼요. 큰 거를 줄이는 건 상관이 없지만 작은 거를 막 늘리면 안 돼요. 자, 제가 해주고 싶은 거는 미니언즈의 안경에다가 색을 좀 넣어주고 싶어서 아까 했던 것 중에서 이번에는 원형으로 안경을 제가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지금 선택이 맨 처음에 기본일 때는 선택된 영역을 바탕에 클릭하면 없어지지만, 드래그한 상태에서 안쪽에서 내가 왔다 갔다 할 때는 영역을 이렇게 이동해 줄 수가 있어요. 영역 자체를 이동. 그리고 이 영역은요, 드래그해서 다음으로 가면은 여기 지금 다음에도 이 영역을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영역일 때는 바탕에 클릭하면 바로 없어져요. 드래그해서 클릭하면 없어지고. 자, 여긴 지금 큰데 옮겨왔더니 작아 보이는 이유는요, 얘는 지금 이게 100%인 거고, 얘는 지금 400%로 확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따닥 더블 클릭해서 요거는 이 작은 거 이동할 때는 똑같은 비율이죠. 일단 클릭해서 없애볼게요. 자, 저는 이거 확대해서 스페이스바. 자, 컨트롤 D 누르면 해지된다고 했어요. 선택을 눈만 해주고 싶어요, 눈만. 근데 눈만 했는데 잘 안 맞죠? 저는 그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좀 감이 와서 그런가? 뭐 대략 이렇게 뭐 해도 뭐 대충은 좀 비슷해요. 근데 처음 한 사람들은 이게 잘 맞는 부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영역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영역. 아까 제가 형태를 수정해 준 것처럼 영역만 수정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저는 뭐 눈이 이렇게 했는데 뭐 맞는 사람은 그냥 해도 되지만, 예를 들어 내가 원은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맞았다. 그러면 선택 영역에 영역을 수정할 수 있는 선택 영역 변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거는 크기 변형하는 것처럼 나는 영역만 좀 수정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영역만 수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뭐 윤곽 도구 삼각형을 눌러도 윤곽 도구 삼각형을 눌러도 원 삼각형 누르면, 자,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여기 윤곽 요거 원 말하는 거죠? 사각형의 원이에요, 지금 본인께. 원이 안 보이면 사각형이에요. 근데 사각형 꾹 눌렀는데 요 밑에 만약에 원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여기 작은 삼각형 눌렀는데 원이 없어요, 여기. 네, 없으면 어디냐면은 밑에 점 있죠? 점 3개 눌러보세요. 밑에 점 3개에 보면은 나머지 메뉴가 이제 이렇게 숨어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원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있어요? 있으면 클릭해가지고 선택해 주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 제가 다시 해볼게요. 이거 취소.
자, 드래그 했는데 잘 안 맞을 경우에는 선택된 영역만 수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선택에 선택 영역 변형이라는 걸 눌러서 변형할 수 있지만 이 변형이 또 이 비율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럴 때는요. Shift 키 누르고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늘려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된 것 같아요. 자, 엔터. 해제 주고 선택 영역일 때는 내가 이렇게 뭐 위아래로 좌우로 해주면 한 픽셀씩 이동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저는 눈 형태로 원형 툴을 이용을 해서 선택을 먼저 해줬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색을 한번 바꿔볼 건데, 자, 위에 편집에 보면 내가 무언가로 칠을 해주고 싶어요. 지금 선택된 부분에 칠을 해주고 싶다. 칠 눌렀는데,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칠을 할 거냐? 여기 지금 보면은, 아, 나는 지금 현재 나의 전경색으로 색을 칠하겠다. 전경색. 아니면 나는 현재 나의 배경색으로 칠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는 전경색을 먼저 좀 붉은색 컬러로 레드 컬러로 끝에를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레드 선택을 했어요. 정확한 레드는 아니지만 일단 대략 레드로 선택을 했어요. 확인. 현재 나의 전경색은 지금 레드예요, 레드. 자, 이제 그러면 나는 지금 선택한 이 부분에 칠을 할 건데 칠. 나는 전경색으로 칠을 하겠다. 근데 불투명도는 한 50%만 주겠다. 50%. 50.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요. 지금 현재 나의 전경색으로 이 원에는 50%만큼 색이 칠이 된 거예요. 자, 영역을 해제할 때는 컨트롤 D 누른다고 했죠. 컨트롤 D. 자, 마저 이쪽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원 눌러서 선택을 했는데 대략 맞으면 이대로 해주는 거고요. 요거는 그 좌우로 그 한 칸씩 이동하는 좌우 그 화살표 키 있죠? 그거 이동해서 1픽셀씩 이동할 수가 있고요. 됐으면 아까처럼 칠을 한번 해볼게요. 자, 칠. 저는 지금 아까 했었던 전경색으로 50%만큼만 칠을 하겠다. 확인해주면 이렇게 칠이 됐죠. 다 완성이 됐으면 영역 해지는 컨트롤 D 눌러서 해지를 해주면 돼요. 자, 돋보기 따닥 더블 클릭해서 100% 놓고 보니까 자, 이렇게 저는 색이 칠이 됐어요. 혹시 누가 안 들어온 사람 있나? 다 들어왔죠, 우리? 네. 오픈 채팅방 잠깐만 볼게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해주고 싶은 거는 요 안에 지금 미니언즈를 넣어주고 싶은데요. 그럼 이렇게 볼게요. 사각형을 선택을 두 개를 할 건데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동. 자, 먼저 이렇게 해볼게요. 사각형 툴로 선택을 먼저 해줘요. 선택을 해주고 옆으로 이동할게요. 여기는 영역 추가. 영역 추가해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사각형을. 자, 이렇게 했더니 돋보기 따닥 더블 클릭했더니 저는 지금 두 개 선택을 했어요. 사각형을. 자,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전부 선택할게요. 컨트롤 A. 컨트롤 A는요. 여기 지금 보면은 모두 선택할 때 컨트롤 A 눌러서 자, 모두 선택했어요. 자,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이 페이지를 복사. 그러면 나는 지금 이 페이지 전체가 복사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어떻게 넣을 거냐면은 특수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그냥 컨트롤 V가 아니고 특수 붙여넣기. 이거는 그 포토샵이 버전 업이 되면서 새롭게 이제 추가된 기능인데 저는 여기에서 안쪽에 붙여넣기라는 기능으로 눌러볼게요. 자, 특수 붙여넣기에서 안쪽에 붙여넣기 했더니 이거 좀 볼까요? 여기 지금 안쪽에
미니언즈가 들어와 있는데 요런 지금 이건 좀 아직 하기는 어렵긴 한데 특수 붙여넣기하고 일반 붙여넣기 한번 다시 해볼 건데 안쪽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동 툴로 내가 이렇게 이동을 해 주면은 이 안에서 이 미니언즈 이미지가 이동을 하게 돼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 제가 이 레이어 지우고 자, 아까 돌렸던 그 점선까지만 한번 가 볼까요? 여기까지. 자, 제가 요거를 복사했지요. 자, 복사. 컨트롤 A 누르고 복사했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붙여넣기 하면요. 그냥 붙여넣기 컨트롤 V 해 주면 요렇게 되거나 아니면 그 사각형 안에만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지금 해 주고 싶은 거는 점선 안에 자, 요거를 컨트롤 C 복사해서 이 파일에다가 점선 안에 특수 붙여넣기를 해 주면 안쪽에 붙여넣기를 해 주면 요 안쪽에 이 레이어 마스크라는 건 나중에 할 거예요. 요런 기능으로 지금 들어가서 내가 미니언즈를 왔다 갔다 할 때는 이 사각형 안에서만 지금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자, 이제 그리고 요거는 복잡하니까 잠깐 최소화할게요. 나는 약간 액자 느낌처럼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다가 테두리를 좀 넣어 주고 싶어서 뭐를 해줄 거냐면은 자, 여기 이 레이어에서 하단 부분을 좀 볼게요. 자, 하단 부분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펙트 뭐 그림자라든가 여러 가지 줄 수가 있는데 저는 약간 액자 형식처럼 안쪽에 그림자를 넣어 주고 싶어서 제가 내부 그림자라는 걸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 레이어에 내부 그림자를 넣었더니 자, 내부 그림자 때문에 여기 안에 살짝 액자 형식으로 내부 그림자에 살짝 요런 두께감이 보여지죠. 그리고 불투명도 같은 경우는 그림자의 불투명도라 가지고 어둡게 할 건지 흐리게 할 건지 최대한 실제감이 들게끔 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합성을 여러분들이 농도를 보면서 골라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제 그림자와의 거리, 그림자와의 거리 그리고 그림자의 크기를 조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자연스러운 농도와 뭐 그림자의 크기 이런 거 골라 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요렇게 해서 확인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요거는 인제 그 특수 붙여넣기라는 기능을 가지고 지금 이 영역 안에다가 미니언즈를 합성을 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녹화된 거 파일을 보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 파일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 지금 그 PDF 파일 좀 볼게요. 자, PDF 파일에 보면 아까 작업을 했었던 자, 이 파일 뭐 이동해서 복제하기에 대한 게 다 나와 있고요. 자, 영역, 사각형, 원형 그리고 영역을 추가할 때 처음부터 Shift 키 누르면 정형 상태의 형태가 나오고 Alt 키를 누르면은 이거 Shift Alt는 중심으로부터의 원인데 자, Shift를 누른 상태로 또 드래그하면은 영역이 추가,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영역이 빠지는 게 나오고요. 자, 원형 선택을 했고 색을 칠했어요. 여기까지 했고요. 자, 컨트롤 A 눌러서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특수 붙여넣기 기능으로 어 넣어 준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녹화된 것도 참고해 보고요. 여기 지금 PDF 파일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만들어 주세요. 자, 요거 됐으면 저장 한번 해 볼게요. 여러분이 작업할 때는 눈의 색은 자유롭게 해 주고 위치는 뭐 나와 똑같지 않아도 돼요. 위치가 뭐 요만큼 걸려도 되는 거고 요만큼 걸려도 되는 거고 뭐 다리만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자유롭게 해 주고요. 그리고 내가 이거 PSD 파일 열어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옮겨 이렇게 움직이는 걸 나한테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파일은요. 이 파일이 살아있는 PSD 파일. 자, 4번 저장해서 내 이름 폴더에다가 PSD 파일 하나
3-2번으로 할게요. 그리고 JPG 하나 저장을 두 가지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파일에서 4번 저장해서 3-2번 JPG 하나 하고 PSD 파일 하나 해서 저한테 보여줄 때는 수업 끝날 때쯤 다시 설명할게요. 뭐뭐 보여줘야 되는지. 그리고 한번 꼭 실습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내가 내부 그림자를 넣은 부분은 여기 눈 모양 있어요. 눈 모양. 눈 모양 클릭해서 보면은 내부 그림자 들어간 게 보여지죠. 그리고 난 이 효과를 없애고 싶다라고 할 때는요. 이 내부 그림자만 클릭해 갖고 휴지통에다 버려주면은 또 내부 그림자가 없어져요. 나는 그냥 그대로 두고 돌려볼게요. 작업 내역에서. 그대로 두고 잠깐 눈을 감겨주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했고, 자, 2-3-1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뭐 해줄 거냐면은, 여기 있는 이 피규어처럼 생긴 어, 자, 이 모형을 세 개를 복사를 할 건데요. 경계가 지금 좀 이렇게, 음, 뚜렷하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활용을 해서 좀 쉬운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복제를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사각형과 뭐 영역 추가 뭐 이런 거 눌러가지고 해봤는데 이번에는 자유롭게 드래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바탕 클릭하면은 해지가 돼요. 요거 바탕 클릭해서 해지할 때는 꼭 처음이어야지만 해지가 되니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컨트롤 D 눌러주면 되고요. 자, 그 밑에 보니까 올가미 도구라고 해서 사각형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방법으로 선택을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올가미 도구는 내가 올가미를 씌워서 맨 처음과 끝이 만나면 점선 형태로 선택 영역으로 바뀌어져요. 자, 컨트롤 D 눌러서 해지해 볼게요. 자, 올가미는 지금처럼 경계가 좀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을 때는 이런 올가미 툴을 활용을 해서 만약에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서 제가 복제를 했어요. 근데 이럴 때 이 경계가 너무 티가 나죠. 저는 그래서 이 경계를 티가 안 나게 부드럽게 처리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올가미로 선택을 할 때는 이왕이면은 조금 이 지금 형태에서 좀 거리가 있는 걸로 할게요. 왜냐하면 나는 이 경계 부분을 좀 부드럽게 처리를 할 건데 해볼게요. 선택에 보면 선택된 영역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선택된 영역을 나는 뭐 확대할 수도 있고 영역을 축소할 수도 있고 그리고 되게 활용을 많이 해주는 패더 값이라는 게 있는데요. 패더를 눌러주면은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경계를 부드럽게 몇 만큼 뭐 여기 들어가는 값만큼 부드럽게 할 거냐. 픽셀 나는 한 10픽셀 정도 20은 너무 클 것 같아. 이게 범위가 오버될 것 같아서 한 10 정도 한번 해볼게요. 10 픽셀을 부드럽게 처리를 하겠다. 확인. 약간 경계가 좀 부드럽게 됐죠. 자, 해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주면 여기 지금 보면 경계가 부드럽게 처리된 상태로 복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계가 좀 부드러워서 티가 많이 안 나죠. 그러면 이걸로 또 컨트롤 J 눌러서 복사해서 이렇게 하나 더 만들고요. 나는 여기 있는 걸 뒤집어 줄 거예요. 아까 형태 변형이 컨트롤 T. 그리고 뒤집어 주는 건요.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은 가로로 뒤집기 눌러서 엔터 눌러주면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뭐 여기 위치하든 여기 위치하든 그리고 주의할 점은 요거 작업을 할 때 너무 가까이 붙이지 말고 조금 떨어뜨려 놓아서 해주면은 패더 값을 줬을 때 너무 이렇게 범위가 침범되지 않으니까
좀 공간을 약간 띈 상태로 패더 값을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저장을 JPG만 할게요. 자, 4번 저장해서 JPG로 실습 폴더에 3-3번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올감이라는 기능으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선택을 해 봤어요. 자, 요거는 저장을 JPG만 하고요.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 건데 많이 활용되는 거니까 꼭 한번 해 보세요. 자, 이번에 3-2번 컨트롤 알트 플러스 눌러서 배율을 확대해서 볼게요. PNG 파일 여러분들 알고 있죠? PNG 파일. PNG 파일의 특징은 배경을 투명하게 저장을 해 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건 JPG인데 PNG 파일로 만들어 주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노트만 선택해서 나머지 배경을 지우고 저장을 PNG로 해 주고 싶은데요. 그래서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했던 이 올가미는 이 직선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자, 올가미 할 때는 컨트롤 D 해서 지워 주고요. 올가미를 꾹 눌렀더니 다각형 올가미 도구가 있어요. 다각형 올가미 도구는 직선일 경우에는 클릭해서 선택 영역을 직선 툴을 활용을 해서 응용해 줄 수가 있고 잘못 실수를 했어요. 그럴 때는 딜리트 키 하나씩 눌러 주면 하나씩 지워지니까 딜리트 키 활용해 주고요. 아이고 딜리트. 맨 처음과 끝이 만나면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영역을 좀 추가하겠다라고 할 때는 여기 보면 영역 추가 있죠? 영역 추가해서 영역을 추가해 줄게요. 자, 이렇게 지금 두 개의 영역을 선택을 했고요. 내가 해 주고 싶은 거는 이 개체를 두고 나머지 배경을 지워 주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지워 주는 거는 내가 딜리트 키 눌러 주면은 이렇게 7이 돼요. 딜리트 눌렀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 먼저 배경을 지금 잠겨 있는 레이어를 풀어줄 거거든요. 그럴 때는요. 이 배경을 따닥 더블 클릭을 해 줘요. 그러면 이 배경을 나는 일반 레이어로 바꾸겠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은 잠금이 없어지고 얘는 하나의 층, 레이어로 지금 변경이 됐고요. 이 상태로 나는 이 부분을 딜리트 키 눌러주면은 그 부분만 지워지게 되겠죠. 자, 컨트롤 Z. 내가 지워주고 싶은 부분은 얘가 아니고 배경이에요, 배경. 그래서 영역을 반전시켜 줄 거예요. 선택해 보면은 컨트롤 A도 많이 사용하고 영역 해지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또 반전이라는 메뉴도 사용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반전은 영역의 반전, 선택된 영역의 반전,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I, 인버스 키는 그 인버스 기능이 있어서 시프트 컨트롤 I 눌러서 요거는 외워두세요. 반전. 자, 눌러서 영역을 반전했고요. 자, 딜리트 키 눌러서 자, 지워졌어요. 그러면 자, 이 파일의 배경은 투명이 됐어요. 자, 영역 해지는 컨트롤 D라고 했죠. 자, 이 상태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일에서 4번 저장. 자, 내 완성 폴더에 투명 배경 저장할 때는 JPG로 하면 안 되고요. 무조건 PNG로 해주세요. PNG. 투명 배경 저장은 PNG. 자, 이거 PNG 한 거는 아까 3-언더바 3번 했나? 3-4번으로 할게요. 자, 이거 확장자는 PNG예요. 저장. PNG는 뭐 파일 옵션에 이런 게 뜨는데 무시하고 확인.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PNG로 했고요. PNG 말고 JPG로 하면 어떻냐. 자 파일에서 나는 4번 저장해서 자 내 완성 폴더에 JPG로 3-4번 한번 해 볼게요. 3-03-4번 요로 저장했더니 화이트로 바뀌어요, 화이트로. JPG는 투명 배경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투명이었던 것이 저장을 JPG로 할 때는 화이트로 바뀌어요. 그래서 자 이 파일 닫아 볼게요. 아 이거 PNG 이거 이름을 03으로 바꿀게요, 03. 자 이렇게 봤더니 자 지금 JPG하고 PNG 두 개 한번 열어서 볼게요. JPG는 투명한 부분을 흰색으로 처리하고요. PNG만 투명 배경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합성 한번 해 볼까요? 자 이거는 옮겨 왔을 때 투명 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대로 옮겨오죠. 그렇지만 이 파일은 옮겨 왔을 때 컨트롤 A 누르고 해 줄게요. 컨트롤 A 누르고 컨트롤 C, 컨트롤 V. 프로필 불일치 그냥 확인 누를게요. 색상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확장자가 달라서. 그래서 JPG 같은 경우는 투명 배경을 지원하지 않는다. 요거는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저장은 PNG 저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컨트롤 알트 플러스 눌러서 확대하고요. 올가미는 그래도 좀 사용을 해요. 자유롭게 드래그해서 선택하는 거니까 맨 처음과 끝이 만나야 활성화가 되고요. 컨트롤 D. 다각형 올가미 툴도 뭐 그래도 활용은 좀 해 줘요. 처음과 끝이 만나면 활성화가 되고 컨트롤 D. 마지막에 있는 이 자석 올가미는 사실 사용을 많이 하진 않아요. 자석 올가미 같은 경우는 색상 차가 좀 큰 경우에 클릭해 가지고 이렇게 드래그 해 주면 자석처럼 탁탁 붙기는 해요. 근데 왜 많이 안 쓰냐? 이거보다 지금 너무 좋은 기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이 안 써요. 얘는 중간에 따닥 더블 클릭하면 활성화되고 그래서 자석 올가미 툴보다는 많이 사용하지 자석 올가미 툴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컨트롤 D. 자 요거는 두 가지 사용하지만 자석 올가미 대신에 이 밑에 보면은 너무 좋은 기능이 지금 몇 개가 있어서 그래요. 그중에 특히나 인제 우리가 앞으로 제일 사용을 많이 할 툴 중에 하나가 이 빠른 선택 도구예요. 근데 이거는 클릭해서 내가 비슷한 부분만 드래그 해 주면 선택이 너무 디테일하게 잘 돼요. 그래서 굳이 자석 올가미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또는 컨트롤 D. 배경을 클릭해 주면 선택이 배경만 되겠죠, 너무 편하게. 근데 이게 지금 추가가 됐어요. 그런 경우는 뭐 Alt 키 누르고 빼 주면 되겠죠. 자 제가 지금 이 빠른 선택 도구를 가지고 배경을 선택했고요. 이 상태로 나는 레이어를 따닥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로 만들어 주고 딜리트 키 눌러 주면은 뭐 이런 또 PNG 파일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또 이거를 저장을 PNG로 해 주겠다.' 그러면 4번 저장해서 투명 배경은 무조건 저장을 PNG로 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PNG로 나는 3-5번
저장을 해주면 png 파일이 한 개 더 만들어지겠죠. 음, png 파일 형식 옵션은 그냥 기본으로 해서 저장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그 파일들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그러면 다음 주 여러분들이 어떤 파일을 저한테 보여줄 거냐면 제가 창을 지금 오늘 완성한 걸 좀 볼게요. 다음 주에 제가 출석 부르면 일단 요거 작업한 거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꼭 해보세요. 요거는 뭐 저한테 PSD 파일 열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작업해보고 그리고 PNG 파일 하나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출석 부를 때 요 4개의 화면을 열어서 창은 정돈을 4장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요거 뭐 하면 뭐 이동해 보세요. 그럼 스페이스바 눌러갖고 이동해서 보여주고 요것도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동해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컨트롤 알트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것도 컨트롤 알트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것도 컨트롤 알트 마이너스 눌러서 스페이스바 눌러서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저한테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작업한 거 여러 가지 했는데 뭐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뭐 좀 포토샵을 아는 학생들은 뭐 아는 기능도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작업한 거 오픈 채팅방에 오늘 이해도 좀 적어줄래요? 이해도? 뭐 이해도 80 이런 식으로 적어주겠어요? 어유 100%다 이해해요? 100% 이해해요? 90%? 어유 오늘 좀 처음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많았는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100%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내가 처음 하는데 이걸 다 100% 이해했다라고 하면은 엄청 잘하는 거지. 오늘 한 거는 한 60% 정도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40%는 이제 앞으로 배우는 거 차차차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일단 녹화는 잠깐 중지하고요. 네, 남아서 질문해도 돼요. 내가 이따가 봐줄게요, 그러면. 출석만 체크하고 종료하도록 할게요. 이거 녹화는 잠깐 중지하고.